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쏟아진 장대비로 담양 중로곤합 하천이 넘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버스회사 대표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중재안을 받아들이냐가 관건입니다. 젊은이들과 서민들에게 소득과 자격 조건에 맞춰 주거 정보를 제공해주는 마이홈 상담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의사 일정의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지난 1일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담양 중로곤합 관방제천입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국수의 거리 앞 주차장과 산책로, 자전거 전용 도로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점심시간대부터 6시간가량 시민들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물이 넘쳐서 이렇게 좀 우리 주민들이 좀 너무 통행하는 데도 불편할 뿐더러 불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걱정이 많이 됐죠. 광주와 전남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는 등 지난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시 남구 이만동에 주택 3채가 2시간 동안 침수되는 등 광주와 전남에서 주택 침수 신고 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또 담양과 장성의 비닐하우스 9동이 침수되거나 파손됐고 해남과 무안에서는 농경지 34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나주 노안면과 다시면에서는 도로 위로 돌이 떨어졌고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서는 담벼락이 붕괴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2편은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1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주말 내내 내리는 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도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다행히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밤부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화순과 보성, 고흥 등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시정이 1km도 되지 않아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와 남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두 2도에서 3도가량 높은 낮 최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이 25도, 고흥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 타결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지난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3.65%의 임금 인상률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 시내버스 노조는 찬반 투표에서 76%의 찬성률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9개 회사 대표들은 오늘까지 중재안 수락 여부를 밝히기로 했는데 자신들이 제시한 3.2% 인상률보다 높은 중재안을 수락할지 관심입니다. 지난달 30일 4차 교섭에서 사측이 3.2%, 노측은 3.9% 인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진호위는 3.65%의 중재안을 제시하고 오늘까지 수락 여부를 통보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습니다. 요즘 주거복지 차원에서 각종 주거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소득이나 자격 조건에 따라 입주 여부가 제각각 달라서 내게 맞는 유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종합적인 주거 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강금자 씨는 수년째 새빵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이사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아 보다 안정된 주거 공간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강 씨는 LH 마이홈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동사무소에 그 신청하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내해 주셔가지고 신청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마이홈 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사를 두고 종합적인 주거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를 비롯한 LH 주택의 경우 소득 규모나 자산은 물론 다자녀나 한부모 등 가구 구성에 따라 입주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상담자들에게
맞춤형 입주 정보를 조언해 주는 겁니다. 수요자의 개인별 여건에 적합한 임대주택이나 주거급여, 주택금융을 포함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광주와 목포, 순천에 문을 연 마이홈 상담센터는 지금까지 모두 6천여 명을 상담했습니다. 한 달 평균 1,000명가량인 셈입니다. 한편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LH의 행복주택이 오는 9월 광주 효천지구 900세대를 시작으로 광주 전남 지역에도 공급됩니다. 오는 2018년까지 공급 물량만 총 3,400세대에 이르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선택의 폭이 다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는 호남야구의 요람인 무등야구장 활용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무등야구장 활용과 관련해서는 야구장을 일부 남기고 문화센터나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야구 호텔을 건립하는 방안, 복합 쇼핑몰을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시작한 연구 용역과 함께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활용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광주시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문화도시협의회와 호남사학회 등은 광주시가 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문화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간담회를 거부했다며 이는 광주시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역사관 건립 사업은 정부의 국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에서 탈락해 연내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도 광주시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완도산 전복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기에 따라서 휘청였던 전복 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와 어민들이 설립한 완도 전복 주식회사입니다. 바다에서 올린 전복의 껍질을 다듬고 가공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복 살만 손질해서 냉동한 가공품을 최근 중국으로 수출한 뒤 야간 작업도 많아졌습니다.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워낙 중국에서 물량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이제 활전복뿐만 아니라 냉동전복도 굉장히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산 참전복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중국에서는 환경오염과 사육관리 실패로 최근 전복 생산량이 급감한 상태. 가격도 국내 유통가격보다 40% 비싸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가공 전복뿐만 아니라 냉장 상태의 살아있는 전복도 600톤 넘게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또 미국 대만에서도 반건조나 통조림 형태의 전복을 찾는 등 넓어지는 해외 시장이 내수 경기에 민감했던 전복 산업의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만,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순회를 완도군은 중국에서 중추절과 결혼 성수기를 앞둔 9월 무렵 전복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물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내 경기 저성장과 불확실한 세계 경제 등으로 인해 광주 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광주 지역 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는 78로 지난 1분기 69에서 2분기 103으로 높아졌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경기 실사지수가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향후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의미합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철강, 섬유업종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생활정보미디어 사랑방이 20대 남녀 대학생 32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83%가 여름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유로는 등록금 마련이나 집안 살림 보탬, 경제적 자립 등 경제적 여건이 77%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편의점, 카페, 식당 등 서비스업이 50%로 가장 많았습니다.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러 민생 현안과 정책 과제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안정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권은희 의원과 함께 지방행정과 민생 관련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계 입원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네. 20대 국회를 여는 본인만의 포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살피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온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살피고 특히 저희 국민의당은 광주 지역민의 삶을 살피고 책임지는 그런 정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배정은 권은희 의원 본인께서 희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경찰 출신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네,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가장 포괄적인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안전은 새로운 위험 요소를 맞이해서 새롭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행정력이 비대해지면서 그들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그런 외양을 띠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그런 활동들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저의 과거의 경력들을 기초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 그래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위협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유형에 대해서 보다 적절하게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친인척 부자진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그런 특권을 좀 내려놓자는 여론이 높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회의원의 특권은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적절한 시기에 반성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이번에 정말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모여서 특권 내려놓는 그러한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임 속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그리고 국회의원의 개개인의 인식들을 철저히 바로잡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러한 개선책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제1정조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얼마 전 정책 워크숍에서 공직사회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기득권이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정은호 게이트에서 보셨던 법조 비리, 그리고 서울 메트로 사건에서 본 관피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문제에서 본 관피아의 문제, 그리고 계속 문제가 되는 정피아의 문제, 이러한 기득권들이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득권을 제대로 타파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을 이번에 다 같이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적인 어떤 원인에서 이러한 카르텔이 유지되고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변호사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을 하고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계속적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관련해서 법정에 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1심 재판이 5월 중에 집중 심리를 통해서 거의 진행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증인들의 그런 증언들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자기 모순 적인 그런 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모순을 확인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있을 운영위원회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장선거 등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당 측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의사일정에도 응하지 않을 것과
조영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운영위원회가 예정대로 열릴 것인지 지역 정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설립자의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광주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체제 개편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진여고와 대광여고 임시이사가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 이름 변경과 체제 개편에 대해 임시이사의 권한 받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설립자인 이용하 씨가 1,000억 원대의 교비 횡령으로 수감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뒤 전교조와 시민사회는 학교를 공립화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체벌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를 다니는 14살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화장품을 발랐다는 이유로 교사 37살 B씨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체벌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학생들이 추가로 있는 점을 확인하고 조만간 해당 교사를 소환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광주의 한 주택에 강도가 침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새벽 0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주택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침입해 집주인 83살 A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현금 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170cm가량의 40,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 바람을 타고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1,900여 세대 건립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분양을 문의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29층 높이의 대단위 주거단지로 탁월한 바다 조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업체는 3.3제곱미터당 800만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가 여수 지역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이처럼 조만간 착공할 아파트는 6개 단지 4,100여 세대. 현재 신축 중인 아파트 1,700여 세대에 향후 3, 4년 안에 건립을 추진 중인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11,000여 세대에 이릅니다. 최근 관광 활성화와 도시개발 기대감으로 여수 지역의 아파트 신축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어나면 주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주거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규 아파트 수요자를 고려하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에 육박해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인구 유입도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인구 이동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파트만 계속 공급이 된다면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지역 경제에도 나중에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내 아파트 건설 바람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도시 모델인 압축도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압축도시는 농촌 읍면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과 의료, 금융과 교통시설 등을 배치하고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에 인구 거주 비율을 높여 생활이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전남도는 내년에 시범도시를 선정해 운영하기로 하고 내일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 간담회를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광주의 1인 가구 수는 15만 6천 가구로 1년 전에 15만 가구에 비해서 1년 만에 6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는 2015년 광주시 전체 56만 1천 가구 중에 27.7%에 해당되는 비중입니다.
전체 가구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1.2%가 증가한 반면 광주의 1인 가구 수 증가율은 3.7%로 훨씬 높았고 전국 평균 3.5%보다 높았습니다. 전남은 전체 71만 6천 가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23만 5천 가구로 32.8%에 달했고 증가율은 3%였습니다. 요즘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에 전기로 가는 전동 이륜차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안전대책이 허술합니다. 인도를 달릴 수 있다 보니 위험한 상황을 막기도 하지만 사고 처리나 보험 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기로 충전해 이동하는 전동 이륜차가 한옥마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1시간에 15,000원 정도면 걷지 않고 한옥마을을 둘러볼 수 있어서 젊은 층에서 큰 인기입니다. 운전 면허 지금 따야 되는데 못 따서 운전은 하고 싶고 그래서 빌렸어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타길래 재밌을 것 같아서 탔는데 재밌어요. 수요가 늘면서 대여업체도 11곳까지 늘었는데 문제는 안전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한옥마을에서 아슬아슬하게 다니는 전동 이륜차. 위험이 늘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에서 대여되는 대부분의 전동 이동수단은 관련 규정이 없어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관련법상 출력 0.59kW 미만의 이동수단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돼 법 적용을 받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단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관련 손해보험 상품도 없어 이용하다 다치더라도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걸 타시다가 손님들이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보험을 이제 처리를 하면 저희도 편하고 손님도 편하고 한데 안 된대요. 관련법이 없어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관광지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동 이륜차에 대해 안전 대책과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기업 40여 개가 참여한 광주자동차 애프터마켓 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자동차 애프터마켓이란 자동차 판매 후 정비와 유지 보수, 튜닝 같은 관련된 서비스 산업으로 오늘 협의가 공식 발족하고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이 매년 3에서 5%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비는 오늘도 계속되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행히 호우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밤부터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화순과 보성,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들에서는 시정이 1km도 되지 않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4.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이 27도로 아침에 비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곡성과 구례가 27도, 보성과 고흥이 25도로 예상됩니다. 서해 남부와 남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 소식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